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말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의 마음을 사서 뭘 할 거냐는 거죠. 그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 만나는 사람의 어떤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말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남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관계는 당연히 좋아지고 자기의 일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어떤 비결이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몇 가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혼잣말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말을 한다는 건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상대의 이제 반응을 살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모아놓고 상대의 눈을 보면서 강의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카메라만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 반응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이렇게 힘이 들어요. 더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으면 그 사람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기분이 좋은지 컨디션은 어떤지 우리가 원래 이제 안색을 살피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색이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뭐 요새 무슨 일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나 왜 이제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뭐 내가 도와줄 일 없을까? 라고 회사에서라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야말로 배려하는 말하기죠.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는 이제 안부를 묻고 그다음에 가족들을 물어봐 주고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그 가족들에 대한 안부를 전혀 묻지 않고 여기 오는데 말이야, 여기서 말이야, 내가 요즘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말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참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를 먹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사람을 배려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이제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이제 그 안색을 살피고 배려해서 교감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그 응답에 대해서 감정을 교류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이제 상대의 반응을 살피지 않는 말하기는 어떤 건가 하면 상대는 막 시무룩해 있고 막 침울해 있는데 만나자마자 나 이번에 완전 대박 난 거 있지, 나 이번에 승진했어, 뭐 내가 오늘 살게 뭐 이러면서 막 상대가 어떤 안색은 살피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나 혼자 신나는 얘기를 한다, 이런 게 정말 배려 없는 말하기, 굉장히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성향을 맞추는 거예요. 성향. 우리는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나 대해서 이제 맞춤형이 될 필요는 없지만 상대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좀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 그거를 이제 넘어가게 될 경우에 어떤 싸움이 되고 어떤 이제 인간 관계에 있어서 금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떤 정치적 성향, 어떤 종교적 성향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어떤 그런 민감한 부분들은 그 상대를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모님하고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제 싸우는, 명절에 막 싸우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많고 이제 모처럼 모여서 이제 형제들지간에도 뭐 그런 그 자기의 정치적 성향, 어떤 종교적 성향 때문에 이제 싸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막 기분이 서로 상하고. 그런데 그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도 왜 싸우는가 하면 나만 맞고 넌 틀렸어.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바꿔야 돼. 나처럼 생각해야 돼. 라는 어떤 말하기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상대에 대한 어떤 설득이 불가능한 어떤 영역, 그리고 대단히 예민한 영역, 이런 영역에 대해서 굳이 나의 의견을 이제 설득하고 싶을 때는 단 둘이 있을 때만 굉장히 좋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로운 어떤 그런 판단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할 때 도대체 뭐라는 거야? 나는 쟤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한국말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 아닌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는 계속 진도를 나가서 속도를 안 맞추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말을 잘한다고 평가받지 못합니다. 말은 단순히 이제 빠르고 느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나? 흥미롭게 듣고 있나라는 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을 말을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원들한테 어떤 지시를 했어요. 근데 막 그걸 갖고 왜 이것도 못 알아듣냐고,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막 답답해하는 리더는요, 리더 자신이 속도를 맞춰서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더가 잘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영업하는 그런 부서에서 매출 부진 매장, 하위 5개 매장, 부진 원인 분석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딱 오더를 내린 거예요, 팀장이. 그럼 이제 그들이 다 내가 지금 오더 내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나? 질문 있으면 하라고 이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의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알겠다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그러면 내가 거꾸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건지 얘기를 들어볼까요? 라고 하면 그들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속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엉뚱한 얘기하고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제 계획을 얘기해 보라고 하는데 막 엉뚱한 얘기하고 이러면,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라. 이거는 팀장 참고용이 아니라 임원 보고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말하면서 속도를 맞추는 거. 이게 말 잘하는 사람들의 3번째 특징이었습니다. 4번째 뭔가 하면요, 관심사를 맞추는 거예요. 관심사를. 왜 음식을 보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경험 누구나 있으시죠? 꼭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를 가도, 아니면 어떤 연예인을 보고 어떤 가수를 보고 어떤 음악을 들어도 이거 누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뭘까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심사, 코드를 지금 맞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런데 전혀 관심 없는 분야에 이제 그 상대가 꽂혀 있다 이래도 같이 항상 얘기를 나누고 이 사람과 잘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관심사에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말할 때요. 그래서 난 그런 거 정말 관심 없어. 그냥 막 무슨 얘기하면 그게 뭐라고 그렇게 집착을 하냐? 아이고,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그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을 정말 못하는 거죠. 관심사를 맞추지 않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사랑하면 그의 관심사에 관심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잘 지내고 싶으면 그는 나의 관심사에 맞춰야 되고 나는 그의 관심사에 가능한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아내가 꽃을 좋아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꽃을 보면 이제 아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왜 새로 프리지아가 나오는 그 계절이 있고 새로 장미가 너무 예쁘게 나오는 그런 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꽃가게 아니면 또 사무실 앞에 꽃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다발 사다가 우리 회사 앞에 이런 게 생겼어. 당신 꽃 사오니까 사왔어. 그러고 준든지, 아니면 빵, 맛집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이제 남편한테 우리 회사 앞에 이런 빵집이 생겨갖고 내가 이거 사왔어. 이거 당신 굉장히 좋아하는 거. 라고 갖다 주다지.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내가 당신의 관심사에 나도 함께하고 있어. 코드를 맞추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내가 어떤 달변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말 잘하는 거는요, 달변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이런 경우도, 축구 오늘 대표팀 평가전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남편이 오늘 평가전 있어, 오늘 8시 평가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와이프는 거기 대고 아이고 참 경사 났어, 평가전이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와 그렇게 딱 남편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일찍 들어오겠네 당신, 골뱅이라도 붙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가 얼마나 남편과 배우자와의 어떤 관계가 다르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심사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스타일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제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막 시끄럽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게임을 보는 것처럼 막 묘사하면서 말을 아주 크게 많이 막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정서불안이잖아, 왜 이렇게 떠드냐, 좀 조용히 좀 얘기해, 옆에 다 방해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하고 제대로 이제 대화를 안 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혹시 너무 시끄럽게 이제 떠든, 우리가 이제 친구 몇 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 2명이 이제 그런 스타일,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스타일에 맞춰줘야 된다고 하면 어디 우리 조용한 어떤 룸 같은 데 없어요. 이제 식당도 우리는 꼭 룸을 예약을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니까. 얘들 와서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 거니까. 이제 이런 스타일을 맞춰주는 거 그야말로 말 잘하는 사람의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센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말을 이제 굉장히 안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답답하잖아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해서 막 이런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 스타일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해주는 거죠. 내가 주로 얘기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나 혼자만 계속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 편한 질문을 편안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달변보다 훨씬 더 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볼까요?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수준을 맞춰준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사람을 무시해서 수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 어린 아이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막 거의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맛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나 그 사람 수준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그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전공자이고 전문가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무슨 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나 잘난 척한다고 굉장히 알아듣지도 못하는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막 설명하는 거 알아듣겠냐고요, 상대가.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말 잘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지식이 있을지언정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초등학교 4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일반적인 언어를 써서 전문 용어 아니라 일반 용어를 써서 그 사람에게 내 직업을 설명을 잘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 습관입니다. 저희 이제 아는 지인 중에 이제 컴퓨터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분의 원래 이제 그 단골 식당이에요. 그런데 워낙 자주 가고 갈 때마다 막 그렇게 아주머니들 막 이제 쓰시라고 막 팁 드리고 막 이러니까 그 인기 폭발이에요. 그 이제 제 지인이. 그래서 이제 또 왔으니까 반가워서 거기에 있는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궁금하니까 누가 이렇게 와서 이제 늘 화통하게 잘해주니까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하고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저요? 컴퓨터 장사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장사, 컴퓨터라는 건 알잖아요. 아주머니가. 근데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분 좋게 컴퓨터 장사합니다. 얘기하니까 장사는 잘 돼요. 요새 코로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속 썩여서요. 그래서 자꾸 술 마시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상대를 무안하게 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어차피 말해도 몰라요, 아주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듣고 기분 좋게, 사실 컴퓨터 장사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웃라인이라도 엇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거. 참 말 잘한다, 저 사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못 알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는 절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억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의 말을 조금 더 상대와 친밀하게 잘 소통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을 키우는데 사용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